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여론조사 회사인 한국리서치가 지난 11일에서 14일까지 실시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윤석열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 기대하는가를 물은 결과 국정운영을 잘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39%, 못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46%로 조사가 됐습니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16%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면 기대 자체가 없다는 여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잘할 것이다 라는 응답은 7%밖에 되지 않았고 그냥 잘하겠죠 라는 응답이 31%였습니다. 그리고 에이 모르겠다 라는 응답이 16%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윤석열을 적극 지지했던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전망이 51% 그리고 부정 전망이 36%로 겨우 50%를 넘겼으며 서울에서는 긍정이 44%, 부정이 4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긍정이 44%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긍정 여론보다 부정 여론이 높았습니다. 윤석열이 득표율이 높았던 충청권마저도 32%대 49%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임기 2달도 채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3%,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라면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현 정부보다도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정말 심각합니다. 결국 절반의 국민들 중에 윤석열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도 없으면서 오로지 부동산 문제 그거 하나 보고 찍어준 국민들이 많다는 결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잘하기 바랍니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명박근혜 핵심 인물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걸 보면서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투표를 했을까요? 시작도 전에 레임덕 수준의 당선인이라 정말 암담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에서 14일 나흘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무선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응답률은 15.4%에 표본오 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윤석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는 기레기들이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대선도 버젓이 기레기들이 선수로 뛰었다는 거 모르는 국민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개혁법안 처리 못하면 다음 총선은 본인들 스스로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굳이 청와대가 아닌 곳을 고집하는 이유로 바로 소통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과 비서동의 거리가 멀어서 소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 지 5년이 됐다. 제가 조금 전에 집무실에서 비서동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헉헉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 말은 김은혜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에서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자 이를 듣고 직접 이동 시간을 재봤다는 겁니다. 청와대 본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동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쓰고 있는 비서동의 집무실은 여타 참모의 업무 공간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굳이 소통을 핑계로 지금 난리를 피우면서 탈청와대를 하려는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명박 정부 때 비서실장을 지냈고 현재 윤석열의 특별 고문을 맡은 임태희 전 비서실장도 용산 청사에 인테리어 하는 데만도 2달이 걸리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할 때 급하게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방송인 김어준 씨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가는데 국방부가 어떻게 그 의지가 실현될 공간인가 라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대통령의 경우와 안전만이 청와대가 존재할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청와대는 단순히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 안전의 최후의 보루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의 요구 때문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는 건 국가의 대사다. 그 중차대한 일을 안 들어간다는 말 한마디로 내질렀다. 당선자 주변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 대변인이 거의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라고 직격하면서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할 얘기다. 실컷 검토해 보시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국민 세금 들여가면서 이 난리를 피우는 그 이유, 행여나 전두환과 이명박근혜의 전철을 밟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그런 일 당하지 않게 잘하면 될 텐데 말이죠. 시작도 전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심히 우려가 되는데, 또 다른 한편 얼마 전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김건희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도 김건희 측은 소취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윤석열 장모 최 씨가 사위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며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4월에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민들 역시도 당선이 되었다는 이유로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이나 장모의 수많은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사위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있는 의혹이나 죄가 없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적용해야 그것이 곧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 원칙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